혼자인 시간, 조용한 시간, 말 없는 시간. 그러나 이 시간은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충만함을 회복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나에게 달린 것, 다른 하나는 나에게 달리지 않은 것. 건강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가족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세상이 나에게 어떤 대우를 할지, 이런 것들은 결국 완전히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룰지, 지금의 순간을 어떤 태도로 바라볼지, 지금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지는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고독의 핵심입니다. 고독은 외부에서 채워지지 않은 자리를 혼자서 억지로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고독은 내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는데도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이유 없이 허전해집니다. 괜히 서운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찾습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휴대전화를 만집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까 잠깐 고민합니다. 그냥 누군가 말소리만 들려도 덜 불안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약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자식과 배우자와 부모와 직장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늘 필요했고, 늘 불려갔고, 늘 해야 할 일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해야 할 일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묘한 공허를 느낍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외로움의 씨앗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정말로 나는 누가 나를 불러주어야만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바쁘지 않으면 나는 가치가 사라집니까?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입으로 내 가치를 정하려 하지 말라. 너의 가치는 너의 마음의 상태에 있다. 이 말은 아주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인정과 필요 속에서 살아왔기에 인정이 없으면 곧장 존재감까지 사라지는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내 인생을 남의 손에 맡겨버리는 방식입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조차 남의 반응에 달려있도록 내버려 두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고독의 기술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다시 내 감정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되는 것.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직접 살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내가 직접 돌보는 것. 이 과정은 결코 유치하지도 약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과정은 아주 품위 있고 단단한 작업입니다. 나이 들수록 해야 할 외부의 일은 줄어들지만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은 더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밖이 아니라 안을 돌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먼저 외로움과 고독을 구별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결핍입니다. 누가 곁에 없어서 허전한 상태입니다. 누구에게도 필요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마음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나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반면 고독은 선택입니다. 스스로 거리를 잠시 두고 소란함에서 벗어나 마음의 호흡을 회복하려는 의도적인 휴식입니다. 그래서 고독은 나를 회복시킵니다. 외로움은 나를 깎아내리지만 고독은 나를 다시 세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혼자의 시간이 더 이상 괴롭게 느껴지지 않고 선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고독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텅 빈 시간이 아닙니다. 고독은 나에게 꼭 필요한 질문들을 조용히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에게 억울한가? 나는 무엇 때문에 여전히 화가 나 있는가? 나는 무엇이 두려운가? 나는 무엇이 고마운가?
이런 질문은 젊을 때에는 잘하지 못했던 질문들입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늘 바쁘게 움직였고 해야 할 일에 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는 다릅니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 물어볼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고독은 나를 다시 부드럽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점점 예민해진다. 사소한 말에도 서운하고 작은 무시에 오래 꽂힌다. 사실 이것은 예민함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쌓여있는 감정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풀어낼 틈 없이 쌓이기만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고독은 이 감정을 조용히 풀어주는 통로가 됩니다. 누구에게 소리치지 않아도, 누구를 설득하지 않아도 나는 내 마음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너 많이 참았지. 그 말 들었을 때 아팠지. 그 순간 서러웠지. 이제 그만 내려놓아도 된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줄 때 마음은 서서히 풀립니다. 그리고 그 풀림은 인간다운 부드러움을 되돌려줍니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부드러움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시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할까요? 막연히 앉아있기만 한다고 충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독은 방향을 가질 때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연습을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연습, 마음을 관찰하는 시간입니다. 이는 어려운 수행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확인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이 올라와 있는가? 슬픔인가? 서운함인가? 분노인가? 피로인가? 아니면 그냥 공허함인가?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는 것입니다. 이름 붙이기는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정체 모를 덩어리로 남아있을 때 감정은 나를 공격하지만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감정은 하나의 손님처럼 느껴집니다. 아, 오늘은 서운함이 왔구나. 잠깐 머물다 가겠지. 이렇게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습, 나에게 말을 건네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에게는 잘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을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스스로에게는 거의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돌릴 순간입니다. 거울을 보며 또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너는 잘 버텨왔다. 너는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여전히 의미가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거짓 응원이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사실 그 말은 진실입니다. 수많은 순간을 견디고 무너질 듯한 날들에서도 꾸준히 하루를 넘겨온 나 자신을 인정하는 일, 이것이 고독이 주는 가장 깊은 위로입니다. 세 번째 연습, 감사의 목록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적어보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가볍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아주 실질적인 힘을 가집니다. 감사는 마음의 시선을 넓힙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마음은 아주 좁아집니다. 좁아진 마음은 한 사람, 한 사건, 한 상처에만 머무릅니다. 그러나 감사는 마음을 다시 바깥으로 열어줍니다. 오늘 내가 마실 수 있었던 따뜻한 차, 오늘 내 몸이 걸어준 발걸음, 오늘 나에게 인사를 건넨 사람의 한마디. 감사는 작아 보이지만 감사의 순간을 떠올리는 동안 마음은 더 이상 빈집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삶에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다시 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연습, 나만의 리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시간표에 맞춰 살았습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누구 챙기고 몇 시까지 출근하고 몇 시까지 집안일 끝내고 언제 누구 병원 모시고, 그래서 나만의 일정이라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고독의 기술은 내 시간을
내 방식대로 다시 짜는 데서 힘을 얻습니다. 나는 언제 걷고 싶은가? 나는 언제 쉬고 싶은가? 나는 언제 조용히 앉아 있고 싶은가? 그 시간을 의식적으로 내 편에 붙여두는 것입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만한 시간. 이 시간은 삶의 체온을 지켜줍니다. 다섯 번째 연습,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드는 것은 비교입니다. 누구는 손주랑 자주 본다는데, 누구는 아직도 부부가 다정하다는데, 누구는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는데, 이런 비교는 나를 한순간에 초라하게 만듭니다. 비교는 나의 현재를 가려버립니다. 비교는 나의 삶을 남의 기준에 내맡깁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다 보면 내가 이미 가진 것을 보지 못한다. 내가 이미 가진 것을 보지 못하면 너의 삶은 내 것이 아니게 된다. 지금의 내가 가진 것들,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 지금 내가 아직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 바로 그것이 나의 삶입니다. 남의 삶은 나의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삶이 나의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연습, 의미를 다시 정하는 것입니다. 젊은 날의 의미는 책임에서 나왔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가족을 지켜야 했고, 버텨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나는 바쁜 나 자신에게서 스스로의 가치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은퇴했고, 누군가는 돌봐야 할 사람이 줄었고, 누군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부모 역할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제 나는 뭐지? 이제 나는 어디에 쓰이지? 바로 이 질문이 고독 속에서 다루어야 할 질문입니다. 이제 나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답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 억지로 나를 괴롭히지 않는 것, 내 몸을 지나치게 몰아붙이지 않는 것, 내 마음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지금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의미는 반드시 거대한 사명이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천천히 생겨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비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은 나에게 돌아오는 시간이라는 것. 고독은 나를 고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다시 만나주는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만남은 내 자존감을 천천히 회복시킵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잠시 조용할 자리를 찾고 있었을 뿐이었다. 우리는 결국 언젠가 혼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보다 먼저 남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보다 오래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은 슬프지만 동시에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남을 가능성을 두려움으로만 채울 것인가? 아니면 그 시간까지도 나를 가꾸는 시간으로 준비할 것인가? 후자를 택한다면 지금 이 순간의 고독 연습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끝까지 소중히 지키려는 준비가 됩니다.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얼굴,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 마지막까지 누군가에게 기대어 무너지지 않은 채로 잠깐 쉬어갈 수 있는 힘. 이것이 고독이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있는다고 해서 불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있는다고 해서 비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 호흡, 내 시선, 내 속도, 내 기도, 내 기억, 내 온기. 이것들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나의 내면에 있는 가장 안전한 방입니다. 고독이란 그 방의 불을 다시 켜는 일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해봅니다. 나는 혼자 있어도 괜찮다. 나는 혼자 있어도 여전히 살아있다.
나는 혼자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소중하다. 이 다짐은 결코 약한 다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후반을 지켜줄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바로 혼자서도 충만하고 행복한 시간을 만드는 고독의 기술입니다.